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 올린 이후에 현재 증시는 약 10% 이상 올랐죠? 제가 지난 방송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 하면 간단하게 몇 가지 포인트만 가져와 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증시가 하락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잠깐 흔들림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기였죠. 무역 분쟁 관련해서. 증시가 하락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사실 그거는 허구라고 말씀드렸죠. 증시는 그냥 단언컨대 하락할 일이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증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깨진다. 증시가 하락해서 신저가를 깨고 역대급 최저가를 경신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본주의가 망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자본주의가 망할 일은 현재로서는 없죠. 뭐 세계대전이 터져서 뭐 체제가 뒤집어진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 망하지 않겠죠. 제가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특히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재건주는 아직 뜨뜻미지근합니다. 조금 올랐어요. AI가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았죠.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 비방송 기간 동안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부풀었습니다. 아마 현재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시장을 보고 있었다면 이런 섹터들이 괴가 맞았겠죠. 거의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다 올랐어요. 사실 바이오도 4차 산업혁명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주력 섹터가 ABL 바이오랑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셀트리온. 근데 한 가지 종목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파맵신을 들고 있었는데 파맵신이 지금 거래 정지 상태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파맵신도 정지될 만한 종목은 아니었는데 예전에 뉴로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를 조금씩 확대하면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확대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홀딩했습니다. 제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이랬던 종목들은 있으나 거의 홀딩을 했고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왔을 때 특히 그 큰 폭락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확대했어요. 최근에 그 시장 방어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한국이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시장 방어주 중심으로 좀 올랐거든요. 최근에 제가 한국전력 보유가 좀 있잖아요. 그 섹터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슈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만 간단히 리뷰해 볼게요. 사실 최근에 경제 상황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트럼프 당선, 무역 분쟁, 경제 저성장, 성장 침체죠. 그리고 한국은 조기 대선. 첫 번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죠. 이게 의미로 부여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됐습니다.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됐을 때 예상했던 일이죠. 이게 뭐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때 몇 년이죠? 2016년인가요? 그때 미중 무역 분쟁 난리 났을 때 2018년입니다. 2017년부터 18년 그때죠. 그때에 비하면 그냥 똑같은 이슈인 거죠. 마치 그 코로나가 다시 터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히토류 같은 종목을 다시 매수한다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의 145% 관세는 좀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뭐 80%로 완화하는 등 사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보진 않겠죠. 정치적인 쇼죠.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게 미국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와닿고 단기적으로 인기를 높일 수 있는 그 정책인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평생 가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또 바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심각하게 대응할 이슈는 아니다.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란은행,
이 금융 중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세계 경제들이 영란은행을 지켜봅니다. 기준금리를 4.25%로 인하했어요. 경기 부양을 시작했다는 거죠. 아직 인하할 수 있는 금리는 많습니다. 지금 증시가 바닥이다라고 하기엔 애매한 거죠. 금리만 봤을 땐 그런 겁니다. 세계 경제가 그 단기적으로 꼭대기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금리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금리가 그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닭 달걀 문제라 뭐 어떻게 표현하기 힘듭니다. 대신 지수가 안 좋아서 금리를 하향시키는 상황은 별로 좋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지수가 폭락했기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랑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점차적으로 내리는 거랑은 좀 다르죠. 미국 페드는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기 대선이 있겠죠. 정치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지 딱히 지금 준비된 세력들이 없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정치 테마주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매수했어요. 그냥 이거는 기도 매매입니다. 기도 매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좀 채널을 이어나갈 생각인데요. 근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일단 제가 다른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약 1년 정도 걸렸죠. 1년 정도 걸려서 지금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비즈니스를 좀 진행하고 있고 그간 제가 찐팬분들하고만 좀 소통을 했습니다. 카톡에서 주요 소통을 했고 유튜브 채널엔 제가 거의 오진 못했죠.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제가 6년을 개근을 했는데 약간 좀 꽤 오랜 기간 처음으로 비웠죠. 향후 예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 채널도 좀 집중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를 계속 지지해 주신 멤버십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과 저에 대한 생각들, 마음들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